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옛날에 헤어졌던 애인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이 애인이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때는 배가 아프죠.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못 사는 거야. 어디가 아플까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같이 살아요. 어디가 아플까요? 머리가 아파요. 부부들이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만들고 부부가 되는데 대부분 결혼하는 경우를 보면 성격을 고를 때요. 나와 같은 사람을 고르는 것보다 나와 다른 사람을 고르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내가 갖지 않은 걸 저 친구가 갖고 있네? 그 장점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거기 됩니다. 나와 같지 않은 거가 자랑 좋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또 그러면 성격이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문제가 없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요약을 해서 보면 가정을 이루는 부부간의 문제가 왜 생기냐면 저 친구는 나하고 성격이 틀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됐어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네. 그걸 이해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가정의 불화들은 아주 소소한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조그만 데서부터. 그 쉬운 예가 치약이요. 상당수의 이혼을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치약 짜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짜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부터 짜죠. 처음에는 아내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야 치약은 끝에부터 짜는 거야. 그 남편이 싸우기 싫으니까. 남편이 중간에 쿡쿡 짜는 사람이거든요. 알았어. 내가 그럼 끝에부터 짜볼게. 3일 이상 갈 수가 없죠. 다시 중간부터 짜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또 얘기해요. 알았어 하다가 다시 3일 있다 또 짜요. 그러다 보면 아내가 결국엔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죠. 근데 남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성들은 그거를 얘기 하나 안 한다는 얘기가 이 친구가 이제 그걸 나한테 익숙해졌네, 잃어버렸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은 잊지 않죠. 알잖아요? 잊지 않고 있다가 그게 언제 터지냐? 10년 있다 터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10년 전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아, 내가 너 그때 알아봤어. 치약 짤 때 알아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부부간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아주 열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잘 챙겨주지 않을 때 열을 받는다 그래요. 남편은 어떤 열받냐? 무시당한다는 느낌일 때 열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시당한다, 저 사람이. 그래서 아내들 보면 저 인간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나한테는 잘 못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문제를 없애려면 작은 친절이지만 사소한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다. 아주 작은 친절이지만.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걸 잘 못 베풀잖아요. 친한 사람한테는 못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죠. 그거를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평소 생활할 때 하라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비 오는 날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노부인이었어요. 연세가 드신 분이. 밖에서 비를 피하다가 비가 넘어오니까 백화점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딱 보니까 추레한 노부인이 비 맞고 들어오니까 저 양반은 물건 사러 온 게 아니라 비를 피하러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시선이 좀 따갑잖아요. 그 노부인이 그걸 느낀 거예요. 어떡하지? 나갈 수도 없고 우산도 없으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그 백화점에 신참 직원이 그 노부인한테 갔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편하게 계십시오. 괜찮으니까. 편하게 의자를 내놓고 권해서 앉아 있다가 2시간쯤 지나서 비가 그치고 이제 노인은 가셨는데 가실 때 그 직원의 명함을 들고 갔대요. 그 페리 명함을. 들고 가서 몇 달 있다가 그 백화점에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앞으로 당신네 백화점과 거래하고 싶다. 근데 내가 거래하는 모든 계약은 페리가 담당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조건이다. 근데 그 계약 금액이 얼마였냐면 백화점 전체 매출의 2년치였대요. 대단한 매출이겠죠. 그래서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가를 추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비를 피하러 오셨던 그 노부인이었었고 그 노부인이 누구였냐면 미국 최대 부자였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 페리는 그때 의자를 권하고 비를 피하게 했던 그 친구는 그 백화점에서 최연소의 중역이 됐는데 그 나이가 몇 살 때 중역이 됐냐면 22살 때 중역이 됩니다.
그 한 번의 사소한 친절. 근데 친절이나 주변에 베푸는 건 사소한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부부관계, 이웃관계, 마음을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정확하게 가져가신다면 갈등을 없앨 수 있을 겁니다. 그 답을 오늘 누가 주시러 오셨냐면 김성희 교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답을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큰 박수로 김성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좋은 계절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소풍 갑니다. 소풍, 안 설렙니까? 기차 타고 갈까요? 비행기 타고 갈까요? 역시 동심이 살아있네요. 소풍은 기차로 가야 맛이 납니다. 마음여행, 기차, 목적지는 행복나라입니다. 오, 네. 우리 MC 송 교수님이 아주 잘 훈련해서 이렇게 기가 살아요. 네. 이렇게 가면 이제 좀 일찍이 집에 갑니다. 네. 자, 마음 그러는데요. 참 애매합니다. 요즘 마음 소통이 돼야 되는데 말만 소통돼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여보 지금 뭐해요? 그러면은 센스가 있는 남편은 얼른 아내에게 뛰어갑니다. 내 도움이 필요해요? 하고 갑니다. 근데 센스가 없는 남편, 저도 경상도인데 왜 보면 모르나? 피곤하다. 이게 이제 마음 소통이 담으로 자꾸 쌓여요, 이게. 그래서 1시간 정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어떤 걸 플러스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적을 건덕지는 없지만 적는 척 하시고 적어야 삽니다. 그래가지고 유식한 말로 알죠. 적자 생존. 그래서 요걸 가지고 네 이렇게 조금 우습더라도 크게 웃어주는 게 재수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여행을 떠나니까 옆에 있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3번 인사. 첫 번째 인사는 1번은 만나서 기뻐요 하고 인사 나누세요. 네. 아니. 옆에 앉아있는 분이 인상이 좀 안 좋아요. 저처럼. 근데 재수 없더라도 마음을 열면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와 닿아요. 작은 친절 하셨잖아요, 송 교수님이. 근데 작은 마음을 열고 작은 칭찬은 뭐예요? 사람 마음을 플러스 시켜줘요. 그래서 언어 중에 플러스적 심리적 언어가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적 심리 언어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무서운 거죠. 네, 하지 말고 해주세요. 제가 나이가 이제 한 3개월 있으면은 60입니다. 한갑이잖아요, 한갑. 네, 아주 센스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나는 70으로 봤다. 저 인간 발악을 했구만, 막 이러면서, 그런 눈빛이 보이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확실히 수준이 있습니다. 네. 들어서 기분 좋은 플러스적 심리유발 언어. 자, 상당히 그 파란색과 흰색 브로치가 상당히 어울려요. 이쪽에. 네. 어울려요 할 때는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럼 감사합니다. 기분 좋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죠. 네. 끝까지 감사합니다. 칭찬할 건덕지가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는 칭찬에 이렇게 인색해져 있어요.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칭찬하면 왠지 모르게 쑥스러워하고 그렇거든요. 그럼 내가 뭐가 멋있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분석하면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럼 그 말을 다시 해주고 거기서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를. 그래서 제가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오늘 청바지를 기가 막힌 걸 하나 맞춰 입고 왔는데 이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플러스적 심리발 언어를 평소에 잘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 저 인간 그래도 저기에 올리는 보면은 괜찮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쳤다. 저 미쳤다. 막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먼저 미쳐요. 자기가 먼저 미친다고. 그래서 플러스적 심리발 언어를 남발할 필요가 있어요. 기뻐. 두 번째 번은 뭐예요? 두 번째 번은 볼수록 예뻐. 자, 해보세요. 볼수록 예뻐. 자, 요거를요, 뭐, 쑥스러워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안 듣던 얘기를 들으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볼수록 예뻐라는 말을 21일 21번만 들으면은 같이 예뻐지고 같이 예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왜 21번이냐면은 인간이 태어나면 37 기념잔치를 하죠. 37이 21, 37 잔치를 합니다. 21이라는 숫자가 근거가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21번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관계가 상당히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언어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 그랬는데 어머님들 언어를, 여러분들 어머님, 친정 어머님 언어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언어예요. 야, 집에 오는 것도 고마운데 그냥 오늘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거 그냥 들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냥 왔구나, 저 인간이 막. 이러면서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보따리 쏘는 거 그냥 다 감추고 안 주고 그냥, 마음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리 언어보다도 마음의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괜찮다라는 말을 그대로 괜찮다라고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얘기다. 그 마음의 언어는 안 괜찮다, 많이 챙겨주라라는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볼수록 예쁘다는 것은, 진정한 예쁘다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얘기죠.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아름다울 밑자를 이렇게 쓰면은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쁜 것은요, 사실 오래 못 갑니다. 짓이 예뻐야 오래 가요. 하는 짓이 예뻐야 돼요. 여기 뭐 탤런트나 뭐 배우나 뭐 뺨칠 정도로 예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네, 그 웃음이 참 그렇죠. 미묘하죠. 네. 여러분들이 나 저나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생긴 대로 인정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다리도 짧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 하는 일에 즐기면서 내일 3개월 있으면 환갑되는 나이에 이렇게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이고 행복이고 괜찮지 않으세요? 다리는 짧지만. 근다고 또 다리를 그래 착 째려보고 짧기는 짧다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3번 운동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남편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보통 집에서. 네, 자기야, 또. 누가 아빠? 네. 확실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네. 어떤 사람은 웬수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감하는 사람들인데, 영감할 수 있는 나이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저 초등학교 때 첫사랑도 봤습니다. 저 짝사랑 했거든요. 뭔가 첫 하면은 뭔가 설레요, 그죠? 그래서 첫사랑하고 첫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첫눈이 오는데도 휴대폰이 하나도 울리지 않는다. 요거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죠. 엄마 밖에 누나 그러면은 무조건 열리를 제껴놓고 아빠하고 같이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밝아져요. 보통 보면은 아까부터 온다 눈 나가기만 해봐라 니 미끄러지면 죽는다. 막 그런 그 터프한 엄마 아빠도 있어요. 특히 이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짓이 예쁠 때 미래가 행복해지고 밝아진다는 거. 세 번째 번은 뭐냐면은, 세 번째 번은 당신을 위해서 바빠. 남편 퇴근할 시간에 한 두세 가지는 좀 준비를 좀 하세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남편이 먼저 들어오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은 서로 일찍 들어온 사람이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요 세 가지는, 첫 번째가, 뽀뽀 내지는 키스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양치를 하라는 거예요, 양치를 해야 돼요. 그냥 입냄새 풍기고,
심지어 뭐 담배 냄새까지 풍기면서 입술 갖다 대보세요. 네. 그게 한두 번이지 섬찟합니다. 저 인간이 가까이 다가올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도 지금 녹화하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에 몰입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그 의미를 알죠? 여보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거는 여자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보배다라고 생각할 때 여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인간들이 알고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세상에 가장 중요한 보물이 내 옆에 있는데, 제가 평생교원에서 강의를 할 때 이 여러 곳에서 원장님들이 많이 모이세요. 그래서 여보하고 부르고 나서 남편에게 부를 때는 우리라는 말을 넣어주라 그랬어요. 우리라는 말은 아주 작은 말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여러 가지 욕구 중에 소속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공주, 우리 아빠, 이게 소속의 욕구를 못 채워주면은 성인은 환자가 되고 어린아이는 거의 죽습니다. 소속의 욕구. 그래서 노숙자들이 보면은 소속이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사실 마음이 완전히 허해서 술을 마시고 조금 그런 생활을 하죠. 그 소속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편께서 퇴근할 때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만든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밥 먹고 들어갈게 하는 그런 전화가 왔어요. 요거 열 좀 받죠? 저 인간이 언제 철들려나 싶어서 열 받을 때 열 절대 받는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땐 두 마디만 하면 돼요. 어떤 마디? 아이, 이것만 하면 돼요. 좀 흔들면서 하는 아이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투가 중요해요. 같은 말이라도 말투가 안 좋으면은 기분 나빠요. 사랑한다, 어쩔래? 사랑한다. 정말, 뭐 어떤 그런 거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의 말투는 좀 많이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말투. 아이들이 산만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남자아이는 한 70%가 어머니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요. 남자아이는 엄마를 모방하면서 아빠를 닮아갈 확률이 높고, 네, 하지 말고, 예. 교육 한참 받으셔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우리는 말투 디자인과 또 표정 디자인만 잘하면은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적는 척하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기 분위기는 기자회견 하는 분위기고, 이쪽에는 꼭 뭐 응원단, 막 이런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웃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감성적이고, 네. 이쪽에 아저씨들 보세요. 한 서너 번 웃고, 한 사람은 그냥 이래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저 위험합니다. 남자는 특히요, 40이 지나고 50 가깝게 되면은 내가 남자다라는 걸 빨리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은 외로워져요. 그럼 하이 박수 치는 거 봐요. 네. 마치고 있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라는 걸 버리지 않으면은 양쪽 다 외로워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남자는 강아지처럼 애교를 떨며 살아야 돼요. 그래, 애교를 떨어야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 아세요? 오직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은 세계적인 종교인 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성은 강아지를 키우지 말고 아기를 키워야 여성답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먼저 외출했다 집에 들어가면은 강아지부터 안는다. 남편은 안 보이고. 그래서 70대에는 들었어요. 70대 할머니가 아기 뚱 나가지고. 그래서 구경을 왔대요. 좀 보여달라고 신기해서 왔는데 70대 할머니가 그랬대요. 잠깐 기다려보라고. 빨리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나는 아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울어야 안다. 70이 지나면 울어야 알아요. 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네. 이게 양념입니다.
양념을 주는데도 웃지 않는 인간은 요거는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부부는 뭐예요? 사랑으로 산다? 사랑을 잠깐 살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리로 산다? 책임으로 산다? 이것도 조금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억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억지로 살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인정했을 때는 무난히 가요. 세월이 갑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왜 이럴까? 너 탓이야?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서로가 피곤해지죠. 자, 나 밥 먹고 들어간다. 그러면 아이, 애교, 이렇게 있는 대로 다 한번 떨어보세요. 혀 자른 말 조금 하면서 아이 하고 시작. 아, 좋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경상도 남자, 이 아저씨 같은 아저씨도, 상당히 무섭게 생겼죠. 근데 따지고 보면 마음은 괜찮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가도록 노력해 볼게. 이런 얘기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인간아 일찍 전화하지, 괜히 된장찌개 했다, 나도 나간다, 막 어떤 그런 식으로, 그거 뭐 이제 막 가는 거죠, 이제 막 가는 거야. 그래서, 막 사는 것과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망으로 사는 것은 나름대로 자유의 욕구를 조금 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는 것도 남편이 못 가게 한다, 주변 사람 못 가게 한다, 이건 자유의 욕구를 완전히 억제시키는 거고 완전히 통제시키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은 38세가 지나면은 비 오는 날 위험합니다. 비 오는 날 우울해질 수 있어요. 왜? 빗속에 이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빗소리는 상당히 사람에게 심리치료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 우울하다 그러면은 파랑색 비닐 우산을 쓰고 나들이 딱 한 바퀴 돌면은 경쾌해져요. 빗소리가 타락한 소리하고 파랑색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뭐예요? 김연아도 파랑색 옷을 입고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들 강사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좀 인정해주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병이 걸려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웃질 않아요. 이 사람은 38세에서 45세 사이에 우울해지면서 심하면은 병원에 가서 눕습니다. 그걸 누워요. 마음의 병이 전체 병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은 조금 늦게 들어오더라도 남편을 부를 때 오늘부터는 조금 닭살스럽게 한번 불러보세요. 보통 남편을 집에서 여보, 누가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한 두 가지 물로만 한번 불러보세요. 두 가지 물. 남편이 물러 보일 때, 네. 흥하고 또 비웃는 거 보세요. 네. 아주 중간에 추임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오늘 못 가십니다. 그러다면. 네. 자, 두 가지 물이 뭐냐면은, 우리라는 말은 소속이 없구나 그랬죠? 우리, 사랑, 꿀물, 이렇게 부르세요. 좀 그렇죠? 네. 이렇게 불러보고, 일주일 후에 학교에 와서 발표를 해봐라. 남편 반응이 어떤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 보통 한 90%가 여성들이고 유치원 원장이고 교사들이고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 그렇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전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한 60대 가까이 됐어요. 남편에게 우리 사람 꿀물하고 불렀더니 남편 반응이 기가 막힌 거예요. 혜은이 노래 있죠. 당신하고 나 사이엔 봄이 한창이라고 하면서 이거 아는 척 좀 해보세요. 네, 아는 척 하는 사람은 저하고 같은 세대. 전혀 뭐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일 때는 고개 끄덕이는 게 건강에 좋고 표정이 밝아지는 데 도움이 돼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한 10여 차례 정도 웃었어요. 네, 웃으니까 인상이 펼쳐지잖아요. 인상이 안 펼쳐지면은 인생 죽습니다. 인생 죽어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소풍 가고 있는데, 소풍 가고 있잖아요.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소풍을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 같은 걸 못 갔어요. 경주에 갔는데, 도시락도 보리밥도 못 사고, 소나무 껍질 그걸 싸가지고 다른 친구들 볼까봐 막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먹고 겨우겨우 그래서 내가 키가 안 큰 거예요. 네. 지금 뭐 지난 얘기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참 학교도 안 가고 중간학교도 하고 엉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자유롭게 크면서
단지 하나 분명했던 것은 저희 어머니가 무슨 명절 때나 설 때만 되시면은 차릴 건 없는데 그냥 물 한 그릇 대접 위에 떠가지고 항아리 위에 올려놓고 막 빌어요. 저희 어머님은 참고로 아직까지 한글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시계를 억지로 사달라 그래요. 시계도 보실 줄 모르면서. 그래서 이렇게 빌면서 하는 얘기가 딱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나갈 때는 그냥 나가더라도 들어올 때는 꽉 짊어지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나무를 짊어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나무를 팔면 돈이 됩니다. 그 나무 팔아서 15원 받아가지고 빵 하나 사 먹으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는 상처를 누구나 다 안고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그 인간은 인간미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 물어보고 상처 많으세요? 그러면 많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사귀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 상처를 많이 안고 사는 사람은 표정을 보면 잘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상처가 그림이에요, 그림. 인생의 무늬예요, 무늬.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변해서 인생의 멋진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보면은, 그림이, 여기 두 사람은 아직까지 뭐 인생이 그렇고 대충 다 그림이 좀 보입니다. 얼굴에 보여요. 그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줘야 돼요. 조금 늦게 들어도 수고했지, 환영합니다. 애들 있잖아요. 시험 공부나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애들 불러가지고 아빠 오셨다 하고 불러가지고 나란히 서서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엄지 손가락을 가지고 남편 엉덩이에 터치해주고 이거는 존경의 의미예요. 이제 뭐 계속 비웃는 걸로 가기로 했습니까? 우리 송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재밌으면 비웃어라. 이렇게 엉덩이를 해주면 이건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했어요. 인간은 터치에서 뭐예요? 사랑과 건강과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행복 지수가 높아져야 다른 건 제대로 따라와요. 이렇게 해서 딱 찔러보세요. 남편들은요, 그때 뭐예요? 아기로 돌아가면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근데 된장찌개 버렸다, 이제. 그러면서, 같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중간에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잘하면 저 인간들 갈라서겠다. 이러면서 눈치를 본다고요. 그 눈치를 보고 자란 아이는 사회성이 부족해져요. 자존감이 극도로 떨어지면서 아무리 좋은 회사에 취직이 돼도 그 회사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왜? 사람과 사람 관계 형성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가정에서 마음을 열고, 따라 해봅니다. 마음을 열면 장미꽃이 피고, 마음을 닫으면 곰팡이가 핀다. 이 곰팡이가 뭔지 아시죠? 암이에요, 암. 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암이 있더라도 치료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요즘 웃음 치료가 뜨고, 원예 치료가 뜨고, 음악 치료가 이렇게 막 자꾸 뜨잖아요. 예, 뜰 때 같이 떠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환영이 했잖아요. 환영해서 남편이 흐뭇해 하면은 남편들도 그래요. 남편들도 당신도 집에서 수고 많았죠. 네. 이러면서 서로 위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몇 주 전에 당신 내게 부탁했지. 그 욕실에 전구하고 저기 시계 좀 옮겨 단다고 조금 높게 단다고 얘기했지. 근데 지금 도와줄게. 기분 좋으면 그렇게 돼요. 기분 나빠 보세요. 집에서 뭐 했노? 정리 좀 하지.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일찍 들어올 맛이 안 난다, 내가. 기분 나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작은 거 가지고,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랑 꿀물하고 부르면은 처음에는 좀 쑥스러워해요. 막 닭살스러워하고. 근데 왕십리에 있는 모 원장은 남편이 경상도 남편이에요. 우리 사랑 꿀물 이랬더니, 뭐? 똥물? 꿀물 했는데 똥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꿀물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물하고 사는 게 좋아요? 우리는 꿀물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사람 꿀물, 미안하지만 저 전구 좀 갈아줄 수 있어.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못하는 게 없대 하고 쫙 올려줘야 돼요. 요걸 아주 뭐라 그래요? 인정의 욕구예요. 이게 인정의 욕구예요. 요걸 채워주면은 아이든 어른이든 못하는 게 없어져요.
특히 남자들은 어디에서 인정욕구가 효과가 크냐면은 남자들은 거의 한 70%가 운전이에요. 한 손을 쫙 할 때 잔소리하면 절대 안 돼요. 당신 한 손을 해도 내 두 손을 하는 것보다 더 잘하네? 막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흐뭇해가지고 그냥 자고 있어. 내가 편안하게 모실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들은 여자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파킹을 한 번에 탁 해요. 그럴 땐 여러분들 기절해야 돼요. 이야, 한 손으로 한 번에 파킹하네. 나는 여기 3번 왔다 갔다 해도 전에 못했는데, 근데 좀 낮춰주는 거예요. 올려주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야,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해버리네. 딱 이래보세요. 나 뒤로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 사정없이 가는 거예요. 인정의 욕구라는 것은 채워주지 않으면은 사람이 자꾸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지고 지하로 가요. 그럼 뭐예요? 하는 일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병이 찾아와요. 병이 찾아온다. 마음의 병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욕구를 채워줄 때 정구를 딱 얘기했는데, 그래, 내가 고쳐줄게 지금. 했는데 안 닿아요. 요게 왼수야. 그래서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협심이 돼야 돼요. 협심. 같이 함께하는 협심. 아이와 엄마와 아빠와 가족이 함께할 때 참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거, 잘 키우는 거 잘 생각하면서 키워야 돼요. 훌륭하게 키우면 엄마 아빠 멀리 떠날 수가 있어요. 유학 가서 안 와요. 거기에 여자하고 돌 그러면서 나 여기서 못 간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키우면은 엄마 아빠 가까이 있어요.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잘 키우는 방법. 여러분들 애기 다 키웠으면은 하나 더 낳으세요. 안 울어도 찾을 수 있을 정도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협심하면 뭐예요? 의자를 하나 가져오잖아요. 피아노 의자를 가져온다, 식탁 의자를 가져온다. 올라섰는데도 안 닿아요, 요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보기보다 의자가 낫네, 의자를 나무라야 되지. 당신이 갖고 갈수록 작아지네. 작아지는 거 맞아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66이었어요, 1m. 저 말은 운동은 좋은데 그렇게 비웃는 것은 그 아름다운 사람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뭐예요? 그 의자, 보조 의자 네모난 게 있어요. 거기에 하나 더 올라서서 벌벌 떨어서 저 전기를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딱 2가지가 있어요. 전기하고 주사하고. 이거 정말 무서워요. 네, 우리 아내가 유치원 원장이라서 마음이 좀 통합니다. 네, 유치원 원장이 하면 마음이 아직까지는 조금 순수하죠. 애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원장이 되니까요, 저를 가끔씩 유치원 아이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딱 내리더니 딱 안고, 단계적 이론 아시죠? 피아제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론에 의해서 안고 왼쪽으로 살짝 돌아주는 거예요. 이게 남자는요, 아무리 다리가 길고 아무리 장군이라 그래도 아내 품에 안기는 순간 아기로 바뀝니다. 모성애를 느끼고 싶어 해요. 편안해져요. 엄마 사랑을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느끼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2가지 이유가 있을 때, 처음에 화가 났을 때, 그리고 상당히 피곤할 때, 이럴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아내로 남편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때는 한 바퀴 뺑 돌고 엄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바퀴 삥 돌면은 요즘 색깔이 바뀌어지잖아요. 삥 돌면은 엄마다 요소를 걸어요. 엄마다 하고 딱 안아주고, 왼쪽으로 반 바퀴 돌고, 그 다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반 바퀴 돌아주는 거예요. 3단계는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 요 분위기 알죠? 넘어질 때 어디서 넘어져야 됩니까? 침대에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경험이 없군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돼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정말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하면은 근육이 생기죠? 근데 마음의 근육은 책을 보거나 경험한 데서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딱 안아주면서 3단계에서 딱 안아주니까
피곤하게 싹 사라지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모처럼 인정받으니까. 예. 그래서 저기 침실에 등도 다 갈아버리자. 분위기 있는 걸 빨간 걸로 바꾸자. 여러분 침실에 등은 빨간색이 좋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면은 맨날 부부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오늘 가실 때 빨간색 그 전구가 없으면은 그 셀로판지 문구점에 가면은 50원 주면 사요. 그래가지고 전구에 딱 발라버리면은 분위기 싹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계피향이 있죠. 양치해라 그랬죠. 양치하고 나서 계피향을 침대 내 모서리에 딱 뿌려주면은 요 성욕이 생겨요. 저기 아빠는 가만히 있다가 그것만 적는다. 네, 적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안 적으면 나가면 잊어버려요. 예, 나가면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녹화 끝나도 안 나가면 돼요. 그럼 평생 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정의 욕구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도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인정을 안 해주면은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예요? 만약에 현관에서 예, 잘 다녀와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고 딱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봐요. 예,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이 보는 대로 해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친정의 어머니 된장찌개에 멸치를 넣는다 그러면 멸치를 넣어요. 멸치를 통으로 넣는다 그러면 통으로 넣어요. 그죠? 친정의 어머니가 멸치를 갈아요. 그럼 갈아서 넣어요. 예, 잔치국수를 할 때 보면 거의 친정 어머니가 같이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가지는 게 인간이에요. 가까이 사람 닮아요. 닮거든요. 강아지도 닮아요. 신기하게 강아지 나들이 한번 보면은 이렇게 주인 한번 보고 강아지 보면은 뭔가 모르게 닮아 있어요. 신기하게 보면 닮는다고요. 자, 사랑하면은 사랑스럽게 닮고 미워하면은 아주 밉게 닮아요. 그럴 바에 내가 사랑스럽게 변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면서 닮으세요. 사랑하면서 그런 모습을 딱 보여줘서 아이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잘 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이 커서 거의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엄마 아빠로서 내지는 부부로서 여러분들 부부로 살아야 돼요. 부모로 살아야 돼요.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부모로 사는 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부부로 사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삶의 리모델, 삶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어떤 아이는 그래요. 엄마, 난 나중에 커서 남자아이가 우리 아빠 닮아도 돼? 그러면은 엄마는 너가 아빠 정말 훌륭하시지. 갈수록 뭔가 매력적이지 않니? 배는 조금 나오고 있지만 막 이러면서 남자를 아빠를 딱 세워줘야 되는데 네 방금 뭐라고 했노? 내가 미친다 너 때문에. 내가 실수로 너가 아빠 만났다. 막 어떤 그런 식으로 농담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뭔가 모델이 없어져요. 예. 센스가 있는 아이들은요, 딱 보면은 그대로 자기 거 좋은 건 딱 만듭니다. 만들어요. 그럴 때 또 놓치질 않아요. 엄마 아빠가 막 행복해 하면은 용돈 받기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움해 보세요. 용돈이 필요한데도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을 하가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일에서도 보여주는 거. 지금은 아빠들이 저도 남편이고 아빠지만 한 번씩 부엌에 들어가서 아빠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애들이 우리 아빠 하면은 두고두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 부침개를 기가 막히게 잘해. 저는 잘하는 게 잔치국수는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걸 끓이면은요, 딱 끓을 때 국수를 딱 넣고 넘칠 때 물을 한번 딱 넣어요. 물을 부어줘요. 그래 가라앉죠. 요걸 3번을 해야 돼요. 몰랐죠? 3번 적으세요.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야 맛있게 익어요. 그럴 때는 멸치 다신물에다가 타든 간장이 타든 어떻게 타든 간에 정말 맛있게 먹어요. 예, 전 다른 건 몰라도 생일 때 그만큼 확실히 해줍니다.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커피는 가급적이면 직접 끓여주는 게 좋아요. 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받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먼저 줬습니다. 한 잔 받아 먹어보려고. 근데 몇 년 전에 한번 끓여줬더니요. 요걸 커피를 어떻게 끓이는 게 맛있냐면은 커피 포트에 물을 딱 올리면 끓잖아요. 그 끓을 때 김이 나오죠. 김이 나올 때 컵을 걸어야 돼요. 컵을 걸면 그 김에 컵이 따뜻해져요. 네. 따뜻해질 때 커피를 타고 물을 조금 잡아야 돼요. 그래야 맛이 진해요.
예, 그래서 한번 줬더니 정말 와이프가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내 입에 딱 맞는 커피는 처음 마셔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수십 년을 타고 있어요. 이게요, 칭찬의 이 힘은, 그래, 찬찬찬 운동이라 그래요. 찬찬찬 운동은 그거 있죠? 그거예요. 하루 3사람에게만 칭찬하면은, 한 달이면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서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갈수록 행복해지는 사람은 3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죠? 3가지가. 밥이 있어야 되고, 그죠? 밥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정말 배가 고프고 사랑이 고프고 정이 고프고. 예. 이 관계가 풍성해질수록 갈수록 재밌어지는 거예요, 삶이. 갈수록 외로워지면 안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부터 누구누구는 저 밥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밥입니다. 참, 네. 웃기죠?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밥 같은 관계가 되면은 행복해져요. 여러분,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또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밥 같은 존재가 되면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모임에 가다 보면은 저 친구는 괜히 기분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 뭐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예. 와, 정말 그렇지. 저런? 그랬구나. 요게 뭐예요? 말의 법칙이에요. 말의 법칙은 첫마디 법칙이 있고 끝마디 법칙이 있어요. 요것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행복 지수가 싹싹 올라갈 거예요. 첫마디 법칙은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우리를 넣어줘야 돼요. 우리 사랑. 네. 우리 사랑 꿀물, 우리 사랑 보물. 네. 그래서 우리가,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임시 남편을 생각하고 우리 사랑 꿀물을 해보세요. 오늘 저녁 어때? 오늘 저녁에 어때? 나는 당신이 몹시 땡긴다. 이 사람은요, 땡기는 관계가 돼야 돼요. 미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항상 땡기야 돼요. 오늘 문자 안 넣어보세요. 우리 사람 꿀물, 오늘따라 당신이 땡긴다, 인간아. 이렇게 딱 넣어보세요. 그건 나도 땡긴다라는 말을 우리가 당근을 넣어보는, 당근 나도 땡긴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부부끼리는 키스를 아끼면 안 돼요. 키스가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 키스할 때는 침이 그게 보약 같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싸움할 때 침은 그건 이산탄소 그거는 쓰고 막 뱉으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 딱 안 하고 못 살잖아요. 그럴 때는 남편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잠깐 기다려봐. 침 뱉고 싸울게요. 우리가요, 하루를 살아도, 아니, 1시간을 살아도, 1초를 살아도 재밌게 살아야 돼요. 사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삶은 잠깐 오는 소풍놀이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소풍놀이 왔는데 재밌게 되잖아요. 재밌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재밌게 못 살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죽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은 행복해지고, 죽자고 싸우면은 둘 다 죽습니다. 죽자고 사랑해서 행복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돼서 항상 정말 웃는 소리가, 깔깔거리는 소리가 가정에서부터 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김성희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칭찬에 관해서 배웠어요. 가까울수록 칭찬을 좀 해야 된다 배웠는데, 칭찬에는 또 이 기법과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때 하냐면, 가정도 그렇지만 기업 같은 데서 그러거든요. 칭찬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서 조용하게 칭찬을 해요. 근데 깰 때는 다 있을 때 깨버려요. 그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모두 있을 때 깨버리면, 혼내버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잃어버려요. 내가 왜 혼나는 거지를 잃어버려. 분노만 생기죠. 그 칭찬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꾸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발견된 즉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혼낼 때는 언제? 거꾸로 불러서 조용하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랬어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게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칭찬에 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칭찬에 관해서 인색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는 게 저 사람을 뭐 높여주는 게 내가 낮아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칭찬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칭찬은 꼭 위에서부터 밑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칭찬은 효과는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칭찬의 효과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보면 누구로부터 가장 칭찬받고 싶어 하냐면 자식으로부터. 진실한 칭찬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에서 보면 상사를 칭찬하지 못해. 그것도 무슨 오해가 생기냐? 내가 칭찬과 뭐를 오해하는 거예요. 뭐를? 아부를.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칭찬할 거리가 없는 상사를 칭찬하는 건 아부고 칭찬할 거리가 있는 상사를 칭찬하는 건 칭찬이에요. 그래서 발견되는 즉시 뭐를 하더라도. 그래도 칭찬은요 또 재미난 게 내가 가면 칭찬은 와요. 내가 상대한테 욕을 하죠? 거꾸로 욕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칭찬받고 대우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오늘 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관계 또 대인관계에 좋은 지평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